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 한쪽이 가렵고 찌릿찌릿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부가 예민해지는 느낌.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목이 물렸나? 그냥 피부가 건조한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파스를 붙이거나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 그 부위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이 아니라 줄지어 띠 모양으로 말이죠. 그리고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칼로 베는 것 같고 불에 타는 것 같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입니다. 그게 바로 대상포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요, 이 병은 하루만 늦어도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봤지만 거의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그냥 가려웠어요. 좀 따끔거리긴 했는데 참을 만했어요. 근데 나중엔 정말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단 하루만 빨리 병원에 오셨어도 이렇게 고통받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대상포진이 우리 몸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볼 내용은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냥 물집 생기는 피부병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피부병이 아닙니다. 이건 신경의 병입니다. 신경이 감염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피부에 보이는 물집, 그건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몸속 신경선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기줄에 불이 났는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요. 대상포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이름은 수두마이너스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어렸을 때 수두 걸렸던 기억 있으시죠?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고 가려웠던 그 병 말입니다. 그때 수두가 나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속 깊숙이 숨어버린 겁니다. 어디에 숨었을까요? 척추 양쪽에 있는 신경절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때로는 40년, 50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오면 바이러스가 깨어납니다. 슬금슬금 신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깊은 밤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나이 들수록 많아집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50대 환자가 전체의 24.5%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100명이던 경비병이 60세가 되면 50명, 70세가 되면 30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바이러스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위험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기에 걸려도, 잠을 며칠 못 자도 바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면역력 관리, 이게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을 그냥 근육통으로 알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서운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났던 68세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며칠 전부터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렸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 요즘 손주 많이 안 와서 그런가? 목 디스크가 온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파스를 붙이셨어요. 약국에 가서 근육통 연고도 사서 바르셨고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거울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줄지어 물집이 생긴 겁니다. 빨갛게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말이죠. 그제야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신경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은 신경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루만 빨리 왔어도, 단 하루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 이게 진짜 대상포진의 무서운 점입니다. 초기 증상이 너무 일반적이에요. 근육통, 피로감, 가려움, 찌릿한 통증.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무리했나 보다. 날씨 탓인가 보다. 하지만 그 넘김이 문제예요. 대상포진의 골든타임은 단 72시간입니다. 물집이 생긴 후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만 늦어도 신경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평생 고통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초기 증상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몸의 한쪽 편만 아프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입니다. 오른쪽 가슴, 왼쪽 허리, 오른쪽 얼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둘째, 따끔따끔, 찌릿찌릿, 화끈화끈하다. 일반 근육통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셋째, 감기 기운과 함께 온다.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려 볼 내용은 대상포진 이후에 동반되는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이 나으면 끝이겠지? 물집이 사라지면 다 나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피부의 물집은 다 사라졌는데 그 부위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칼로 베는 듯이, 불에 타는 듯이, 전기가 흐르는 듯이 아픕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고 옷만 닿아도 아픕니다. 통계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60대 대상포진 환자의 60% 이상이 이 신경통을 겪습니다. 70대가 되면 75%까지 올라갑니다. 4명 중 3명이 평생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상포진이 허리에 생겼어요. 처음엔 약을 먹고 물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다 나은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출산보다 아팠어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보다 아팠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그분은 약을 6개월 동안 드셨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통제를 달고 사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올라오면서 신경 섬유를 파괴합니다.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통증이 우울증까지 유발한다는 겁니다.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의 30% 이상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은 면역력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까요? 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면역력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경비병과 같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면 싸워서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활개를 칩니다. 면역력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 습관이에요. 나쁜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떨어뜨립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의 가장 큰 적입니다. 킬러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해버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매일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럼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면역세포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 사이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 걱정하다가 걸렸어요. 사업이 망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걸렸어요. 배우자와 싸우고 나서 걸렸어요. 두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면역력의 충전기예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회복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5시간, 6시간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 생산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굶다가 과식하고 아침 거르고 저녁만 많이 먹고 이런 식습관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큰 문제예요.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면역세포가 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과음과 흡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특히 흡연은 정말 나쁩니다. 이 5가지가 면역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즉,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피곤하면 몸의 방패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의 핵심은 면역력 관리입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백신 맞았는데도 걸렸어요. 백신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백신이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백신은 면역 반응을 돕는 장치일 뿐 면역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백신은 우리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적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그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해도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소방훈련을 받은 소방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방관이 아파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눈다면 훈련을 받았어도 불을 끌 수 없겠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백신의 효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의 효과는 평균 5년에서 8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효과가 점점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를 많이 맞았어요. 이 백신은 효과가 5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4백신인 싱그릭스를 맞습니다. 이건 효과가 더 오래 가서 8년 이상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셋째, 백신의 효과를 살리려면 몸의 기초 면역력이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백신만 믿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술, 담배 계속하면 백신을 맞았어도 면역력이 바닥이면 걸립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5세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식 사업이 망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담배도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상포진에 걸리신 겁니다. 이분이 화가 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백신 맞았는데 왜 걸린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신은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하지만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전쟁터 한가운데 서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백신을 맞으세요. 하지만 그것만 믿지 마세요. 면역력 관리, 생활 습관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면역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면역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홍삼 먹으면 되나요? 비타민 영양제 먹으면 되나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가 중요해요. 면역력의 핵심 영양소는 3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생산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g이 필요합니다. 60kg이면 60g이에요. 계란 큰 것 3개 또는 생선 한 토막 또는 두부 반모 정도입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3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하세요. 겨울에는 햇빛이 약하니까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셋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습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이 3가지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놀라셨나요? 장이 면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활동합니다. 그럼 장 건강을 위해 뭘 먹어야 할까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이런 음식들이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중요해요. 채소, 과일,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실제로 장이 건강한 사람은 대상포진 발병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매일 이렇게 드세요. 아침 계란, 김치, 된장국. 점심 생선, 채소 반찬. 저녁 두부, 미역국, 요구르트. 간단하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먹던 한식이 최고의 면역 식단입니다. 자, 대상포진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상포진의 후유증은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마음의 안정. 이 3가지로 충분히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등에 가려움이 시작됐을 때 바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왜냐하면 한쪽만 가려웠거든요. 이분은 텔레비전에서 대상포진에 대해 본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셨습니다. 아직 물집도 생기기 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초기 대상포진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드셨어요. 3일 후 물집이 조금 생겼지만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는 완전히 나으셨고 통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병원 빨리 간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친구들은 몇 달씩 고생하던데 나는 2주 만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 차이는 단 하루였습니다. 이분이 하루만 늦게 갔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몸 한쪽만 가렵거나 따끔거린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한쪽에만 있다. 감기 기운과 함께 피부가 예민하다. 이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골든타임 72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상포진이 의심되는데 검사해 주세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바로 확인하실 겁니다. 조기 발견만 되면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신경 손상도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 몇 년, 평생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대상포진은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의 병입니다. 초기 증상은 근육통, 가려움, 찌릿한 통증입니다. 둘째,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물집 생긴 후 3일 이내에 치료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가장 무섭습니다. 60대 이상은 60% 이상이 겪습니다. 조기 치료만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넷째, 면역력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과음, 흡연. 이 5가지가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다섯째, 백신을 맞되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세요. 백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섯째, 하루 루틴 5가지를 실천하세요. 잠 7시간, 물 1.5리터, 걷기 30분, 단백질 섭취, 긍정적인 마음. 일곱째, 한 번 걸렸어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률 610%, 방심하지 마세요. 여덟째, 장 건강이 면역의 70%를 책임집니다.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매일 드세요. 아홉째,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한쪽만 가렵거나 아프면 24시간 이내에 가세요. 10번째,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상포진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면역력 관리, 생활 습관 개선. 이 3가지가 대상포진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